우리 아이가 걸을 때마다 발이 자꾸 안으로 쏠려서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닐까 걱정 많으셨죠? 부모님들이 소아정형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짱다리인데요. 오늘 제가 이 안짱다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우리 아이 걸음걸이가 어딘가 좀 어색해 보이거나 아니면 유난히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셨기 때문일 거예요. 이른바 비둘기 발가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안짱다리는요, 아이가 크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안짱다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크게 세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요. 바로 발, 정강이뼈, 그리고 넓적다리뼈, 이 세 가지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척골 내전이라는 건데요. 이건 다리뼈 문제가 아니라 발 자체의 문제예요. 발의 앞쪽 절반이 몸 안쪽으로 살짝 C자 모양으로 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발 모양이 꼭 바나나처럼 안으로 휘어 보이죠? 주로 만 1세 미만,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걷기 전인 아기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안짱다리의 원인이에요. 보통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세 때문에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원인은 정강이뼈, 의학용어로는 경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뼈가 안쪽으로 뒤틀린 경우입니다. 경골 내염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엔 발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그 위에 있는 정강이뼈가 살짝 꼬여 있는 상태인 거죠.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아이가 걸을 때 보면 무릎은 딱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끝만 안쪽으로 휙 돌아가 있어요. 주로 1세에서 4세 사이, 그러니까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안짱다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널쩍다리뼈, 즉 허벅지뼈인 대퇴골이 안쪽으로 뒤틀린 대퇴골 내염전입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위치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엉덩이 관절에 가까운 허벅지뼈인 거죠. 아, 이 자세 정말 익숙하시죠? 아이들이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을 꿇고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는 W자 앉기. 대퇴골 내염전이 있는 아이들은 이 자세를 굉장히 편하게 느껴요. 걸을 때는 무릎하고 발이 전부 다 안쪽으로 쏠리고요. 뛸 때는 다리가 바깥으로 휙휙 채찍질 하듯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로 3세 이상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도대체 뭘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진단 과정은 훨씬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대부분 엑스레이 같은 걸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걸음걸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면서 걸음걸이 패턴을 보고요. 아이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고관절이 안팎으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각도를 재봐요. 또 허벅지랑 발이 이루는 각도 같은 것도 확인하고요. 이런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서 안짱다리의 원인이 발인지, 정강이인지, 넓적다리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안짱다리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99%. 와,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안짱다리 원인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다는 대퇴골 내염전조차도 아이들 100명 중에 99명은 만 8살에서 10살 사이에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뼈가 자라고 근육 힘이 붙으면서 뒤틀렸던 게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효과적인 관리는 그냥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특수 교정 신발이나 보조기, 심지어 다리를 묶는 케이블 같은 옛날 방법들은요, 아이한테 불편함만 주고 실제 교정 효과는 없다는 게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꼭 주의 깊게 보셨다가 병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신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다리를 절뚝거린다 또는 유독 한쪽 다리만 안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안짱다리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안짱다리는 아프지도 않고요. 나중에 관절염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쑥쑥 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냥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과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의 성장을 믿고 조금은 여유롭게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